저는 정신과 의사고요. 세로토닌 문화원 원장이고 또 저 홍천 섬마을에 건강 마을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워낙 이제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니까 이제 교육도 학교 선생님만 힘으로만 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뭐 대체로 이 성적 위주의 그런 그 공부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성적으로 표시 안 되는 이제 안 보이는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그것은 창의력이라든가 지도력이라든가 혹은 또 아이들의 융통성이라든가 또 아이들의 감정 조절력이라든가 이런 그 인간적인 이런 품성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또 가치관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잘못했다가는 또 학부형들한테 또 야단 맞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 선생님이 아니고 학교 밖에서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가면서 그렇게 키워야지 이 아이가 정말 앞으로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잘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정말 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인류 기업에 들어간다. 그것만 하면 뭐 정말 중상류의 정말 이 생활은 보장이 됐던 이제 이런 아주 틀이 딱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 아이들은 뭐 죽어라 공부만 하고 그야말로 공부하는 기계로 우리가 거의 전락이 되다시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까지 부족하니까 저 학원에 가서 사교육비가 뭐 천정모르게 정말 뛰어올랐던 지금까지는 이제 그랬었지만 이제는 저는 많이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얼마 전부터 기업에서 찾는 인재상과 또 대학에서 졸업을 한 인재상에 상당한 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찾는 인재상은 이제는 무슨 대학 A 학점 몇 개가 아니고 정말 폭넓은 인간상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령 한 10년, 20년도 됐습니다만은 가령 대기업의 입시 문제, 입사 문제가 너 사귀던 여자가 너 싫다면 어떻게 할 작정이냐. 뭐 가령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걸 뭘 보느냐? 이 아이가 뭐 A 학점 몇 개냐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아이가 어떤 유머 감각이 있고 얼마나 기지가 있고 융통성이 있고 유연성이 있고 그런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떻게 이 아이가 임기응변으로 정말 잘 대처할 수 있겠느냐. 그 아이의 전체의 품성을 보겠다는 것이 대기업인데 불행히도 우리 대학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서는 찾는 인재가 없다. 그렇게 구인난이고 대학에서는 자기 학생들을 취업을 못 시키니까 이게 취업난이고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지난 몇 년간의 우리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학도 바뀌었습니다. 아하, 이제 이렇게 키워가지고는 이 취업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새로운 인재상을 키우려니까 요즘 대학의 입시 요강이 전형이 뭐 엄청 바뀌었습니다. 수시 모집이라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 내가 듣기로는 뭐 이 정말 이과계 이 수능 만점을 받은 아이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아주 서울대학에 떨어졌대요. 이제 그것이 뭐 아이한테는 참 안 된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다. 어떤 인재상을 찾고 있다는 이 단적인 증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요즘 보면은 정말 그 옛날에처럼 수능을 위주로 하는 대학 입시를 위주로 하는 이런 이제 그 과외 공부 이런 학원이 요즘 많이 시들해졌다 그럽니다. 이제 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정말 저는 옳은 교육이 가는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제는
어떤 인재상을 찾고 있느냐. 우리 사회가 정말 우리 애들이 자라서 앞으로 이제 80년, 뭐 100년 후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때 100년 후까지 우리가 정말 어떤 인재가 돼야 될 것인가. 이거는 뭐 사람마다 물론 이제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확실히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달라져 가고 있다. 이것만은 우리 젊은이들이 또 학부형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공부도 물론 잘해야 되겠죠. 말하면 보이는 실력도 좋아야 됩니다. 또 그러냐면 또 안 보이는 실력. 저는 이것도 오히려 더 중요한 이런 시대가 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독창적이고 개성적이고, 그 어떻게 보면 학교 선생님들로 봐서는 때로는 문제할 수도 있죠. 지금까지 딱 틀에 짜놓은 이런 학교 교육이 길러낸 수제형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이 틀을 밖에 나가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일탈된 이제 이런 아이들의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평균적인 이런 아이로 가지고는 정말 뛰어난 인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들을 막 요 틀에다가 맞춰서 키우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상당히 틀이 좀 느슨해지고, 그리고 또 옛날에는 뭐 가치관이라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길, 외길이지만 이제는 뭐 굉장히 많잖아요. 뭐 직업만 해도 수십만 개가 되니까 그 아이들에게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 아이가 어떤 분야에 가장 적성이 있는지를 또 이거를 이 부모들이 잘 찾아야 됩니다. 그걸 저는 찾아내서 개발해 주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아이가 관심이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에 굉장히 흥미를 나타내고, 또 그 일을 해보니까 참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일을 하니까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쉽고, 또 그러면서 정말 그 일을 잘함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자기 밥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은 나는 그게 성공이 아닌가. 나는 거기에 그 아이의 적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부모님이나 사회나 굉장히 여러 분야를 아이들에게 출하해보는 이런 기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아이들을 흔히 실패의 천재다 그러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이제 그런 과정에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 이제 아하, 내가 이 길이다. 실제로 그 미국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공부를 해보면은 거의 30대 후반에서 비로소 이 사람이 재능을 발휘하고 그 분야에서 성공을 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들어선 것은 3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아이들이 정말 많은 일을 해보고 안 맞으니까 또 그만두고, 우리가 얼른 보면은 자, 저건 뭐 저래가 뭐 되겠나, 저렇게 변덕이 많아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리고 우리 부모나 우리 학부형들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이제 인생은 깁니다. 옛날에 우리는 뭐 50, 60이 고작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좀 제도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반부는 대개 한 50 후반 되면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정년을 해요. 그럼 이제 정년하고 나면은 사실 그때부터가 오히려 더 길어집니다. 이게 이제 80, 90까지도 우리 지금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전반부보다도 후반부가 더 길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을 그렇게 달달 볶지 말고 정말 좀 자유롭게 풀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은 스트레스도 덜 생깁니다. 네, 그래서 건강한 아이로, 정말 나중에 이제 한 70만 넘어가도 그때부터는 건강 싸움입니다. 네, 얼마나 이 아이가 건강하냐. 이렇게 이 건강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저는 이 100세까지 건강의 5대 목표를 저는 딱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첫째는 100세까지 치매에 걸리지 말아야 되고, 100세까지 현역으로 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 그러면은 학교 때 몇 년 동안 배운 걸 가지고 100세까지 평생을 밥벌어 먹겠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아주 다양한 공부를 해놔야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 보든지 자기가 밥벌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말 이 지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저는 정말 우아하고 멋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죽는 순간까지. 이게 저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인생의 5대 목표로 저는 항상 그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의 부모가 대개 한 40 이제 안팎의 아이들 아닙니까?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이라면은. 근데 사실은 이 40 안팎의 부모들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 부모입니다. 뭐냐면은 이게 이제 60년, 70년대 이 농촌에서 산업화 도시와 함께 막 시내로 도시로 몰려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아빠는 전부 산업 전사입니다. 완전히 가정은 뭐 보다도 무슨 회사맨 아닙니까? 회사가 뭐 죽으라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 엄마는 시골에서 와서 단간 세 방에 아이하고 둘이가 살아가니까 뭐 이웃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 엄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한 그렇게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오늘날 40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공부만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인류 기업에 들어가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치관이 꽉 매여 있는 부모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엄마는요,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업주부가 된 첫 세대고, 또 그게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엄마들 다 일하러 나가니까. 그러나 지금 40 안팎의 엄마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업주부입니다. 거의가 이렇게 자란, 정말 참 시골에 있을 때는 주부가 바쁩니다. 큰 일꾼이죠. 근데 도시에 오니까 뭐 그런 일을 할 것도 없고 남편이 돈 벌으면 애만 열심히 키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녀 중심의 가정교육. 그러니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아이만은 공부를. 그때 뭐 또 대개 아이가 하나이면 둘, 그때부터 이제 그런 시대로 이제 되어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세계를 보는 눈이 좁습니다. 그 단간 세 방에서 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아이 중심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필요할 때 항상 뭐든지 내가 굶어도 아이는 잘해줘야 되고, 뭐 아이가 요구하는 건 다 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요즘 이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조절력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요. 화난다고 그냥 막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요즘 우리가 흔히 EQ라는 이야기를 잘하는데, EQ라는 것도 결국 자기 감정 조절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요, 기본적으로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불행히도 요즘 우리 아이들은 뭐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로 자기 멋대로입니다. 왜? 부모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가령 식당에서 떠들고 노는 아이들을 말리는 엄마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최소한 아이들을 좀 자유롭게 키우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키우고 하되, 단 공중에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짓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부족한 게 공공의식이 제일 부족합니다. 공중의 장소에서, 식당에서 그렇게 뛰어놀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불안해서 밥을 못 먹어요. 애들이 뛰어다니면서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음하게 꾸짖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들이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아이들은 뭐 정말 자기 멋대로요. 그래서 요즘 이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도 우리가 이 절제하는
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못 받았습니다. 참 이번에 이 참 가슴 아팠던 그 참 엄청난 그 사건도 따지고 보면은 부모들의 탐욕이거든요. 절제를 못해요. 어느 누가 욕심이 없겠어요. 욕심을 부리되 적정한 선에서 부려야 되는데 또 남을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성공을 한다. 이 사람들의 성공의 개념은 지금까지는요. 이 목표 지향적입니다. 과정이 어떻게 됐든 우리는 워낙 뒤처져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과정이 어떻게 됐든 이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렇게 막 무리도 빚고 억지도 빚고 때로는 부정도 저지르고 거짓말도 하고 심지어 사기도 치고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부자만 되면 되겠다. 이런 가치관이 팽배합니다. 이 세대는요. 그 세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사회를 일으킨 오늘의 참 기적을 만든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런 양적인 성장은 아니고 이제는 정말 질적인 성숙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기 조절, 자기 감정. 뭐 욕심이 누가 없겠습니까? 돈 욕심이 다 있죠. 그래도 그건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적어도 자기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갔을 때 내가 이만큼 성공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의 성공의 보따리 속에 남의 눈물이 들어있느냐? 이거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남의 눈물이 들어있다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실패예요. 요번에 그 사건 일으킨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뭐 공무원부터 모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이 절제를 할 줄 알았더라면 아마 그 사람이 그 조직에 그렇게 완전히 떼거리로,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떼거리 이 부정이 아주 저질러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어떻게든지 부자만 되면 되겠다. 출세만 하면 되겠다. 그런 양적인 성장의 시대. 이 시대는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질적인 성숙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야 되려면. 그러려면 자기 감정 조절이 우선입니다. 자기 욕심을 조절할 줄 알고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그래서 그 책을 쓴 겁니다. 대화라는 것은 정말 이제 수평적인 대화고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워낙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간에도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게 이게 정사입니다. 이게 그만큼 그 나라가 빨리 발전한다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대차라는 것은 이게 간단하게 극복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원만한 대화가 된다. 또 정말 아이의 세계를 부모가 이해를 잘 못한다. 부모는 자기 어릴 적에 판단 가지고 지금 아이를 보는 겁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이랬으니까 저 아이도 이렇겠지 하는 전제에서 대화를 해야 되니까 요즘 아이는 안 그렇거든요. 자기 초등학교 때 1학년하고 벌써 지금부터 20년, 30년 전하고는 완전히 우리 아이가 좀 달라졌는데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게 정사입니다. 물론 그 대화의 내용에 따라서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가 되겠죠. 그러나 조금 우리가 깊이 있는 대화를 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게 정사입니다. 부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그러니 아이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어떻게 지금 이 어린이가 돼서 그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관도 부모 아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세계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에 살고 있지만 의식은 완전히 딴 세계입니다. 그거를 원만한 대화를 자꾸 사회에서는 이렇게 압력을 넣는데 안 되는 게 정사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모 이야기할 때도 그래요. 야, 난 그건 잘 모르겠다. 아빠로서는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이게 대화가 되는 것이지. 이 대화가 잘 된다는 전제가 잘못된 건전제입니다. 이게 될 수가 없죠. 예, 왜 아빠가 30년 전에 자기가 한 경험을 이 아이하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틀리는 게 정사입니다. 이게 그게 안 되는 게 정사라는 걸 우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저는 참 그런 질문을 가끔 받을 적마다 좀 부끄럽게도 꿈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돌이켜봐도 내게도 과연 청춘 시절이 있었더냐?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당장 오늘 저녁을 어디서 먹어야 되느냐?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뭐 그래도 꿈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책을 읽어보니까 참 좋은 꿈을 그때부터라도 꾸고 이랬는데 제 경우에는 그건 없었습니다. 저는 뭐 지금 생각하면 이제 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거의 한 50이 돼서 비로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다. 내가 사회 정신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어떤 일일까. 이게 50이 돼서 철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 꿈은 우리 모든 한국인을 물론이고 인류가 건강하게 노년을 잘 보내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질병을 예방을 해야 되겠다. 치병의 시대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위해서 나는 내 평생을 바치겠다. 그러면 그게 지금부터 50년, 50살부터 지금까지 꾸어왔던 꿈이라면 그게 꿈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는 꿈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 정신의학과 뇌과학은 조금은 다릅니다. 저는 이 뇌과학 공부를 따로 했습니다. 정신과 공부도 물론 하면서. 그건 뭐냐면은 이제 뇌과학을 이해를 못하면 어떤 분야든지 이해를 못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 각 기업의 CEO들이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사회를 벗어나서 탈산업사회로 들어가면은 이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옛날에는 CEO들이 뭐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이러면 따랐죠. 근데 이제는 그래 가지고는 그런 리더십 가지고는 직원들이 따르질 않습니다. 이제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려 그러면은 이제는 정말 인문학에 대한 공부를 소양을 기르지 않으면은 안 되는 시점에 온 겁니다. 이걸 누가 하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기업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기업 CEO 스타일로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인문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학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면 인간이라는 게 뭐냐? 뇌입니다. 내가 이게 주먹 가지고 깡패 짓을 한다. 이 주먹이 깡패가 아니잖아요. 내 뇌가 깡패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은요, 어떤 분야를 하든 뇌과학 공부는 해야 됩니다. 지금 저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과 과정을 보면은 제일 강조가 되는 게 뇌과학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 이제 뇌과학을 이해를 못하면은 예술도 운동도 모든 것은 뇌과학이 기본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네가 어떤 방향으로 하든 일단 뇌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은 어느 방송국에 매주 한 번씩 이 응용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씩 합니다. 예. 그래요. 참 지금은 청소년들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참 힘든 시기고요. 이게 우리 시대에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는 참 피곤했습니다. 배도 고프고 정말 참 어깨가 빠지게 일도 하고. 그러나 오히려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굉장히 쉬웠어요. 오히려 우리 시대는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이 신체적으로는 피곤했지만 마음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편했습니다. 취업도 쉬웠고요. 그러나 이제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취업도 어렵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점점 공장은 자동화하고 돼가고 이렇게 돼가면 갈수록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또 불행히도 우리 아이들은 이 기름때 묻은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이 지금 뭐 70%, 80%가 대학입니다. 이 지구 역사에 70%, 80%의 대학 출신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회 구조를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괜찮다.
제법 선진국이다. 일본만 하더라도 50%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80%입니까?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때보다도 오히려 마음고생은 요즘 아이들이 더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이 진출하는 범위가 넓습니까? 우리는 뭐 겪어대 한국에서 맴돌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 지구상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뭐 아프리카 저 아마존 강에 뭐 정말 깨구리 뒷다리 연구를 하게 될지 우주 비행사가 될지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선택의 폭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머리는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 아이들은 한편으로는 참 행복한 세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마음고생을 정말 해야 되는 세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편으로는 치근하기도 합니다.